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낮은 거가 좀 같이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를 해도 콜레스테롤 더 올라갈 수가 있고 아주 잘못된 수치가 아니라면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제가 의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콜레스테롤 나쁜 것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몸에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러니까 고지혈증의 핵심 성분이죠.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에너지원은 아니라서 칼로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 세포벽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일정 비율로 콜레스테롤이 다 박혀 있습니다. 그 역할은 세포벽의 투과성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투과도가 너무 세져서 세포의 수분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의 투과도를 조절하는 굉장히 핵심 성분이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생존과 번식의 아주 핵심적인 물질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없으면 우리가 사망하게 되죠. 그걸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콜레스테롤의 구조식을 약간만 변화된 후에 나오는 호르몬들이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 성분이다. 그럼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자손을 낳고 번식하는데 성호르몬을 만드는데 너무 중요한 성분입니다. 중요하다기보다 거의 콜레스테롤부터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난소, 남자 같은 경우는 고환, 정소에서 성호르몬을 만드는데 콜레스테롤로서부터 만들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다면 성기능도 떨어지고 생존에 필요한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도 떨어지고 정말 부족하다면 세포 기능 자체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사실 콜레스테롤 없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몸에서는 단백질이나 콜레스테롤, 지방 이런 것들을 합성해서 우리 몸의 전체에 공급하는 어마어마한 생화학 공장이 있습니다. 간이라고. 특히 이제 음식을 먹고 잠자는 동안 포도당을 통해서 우리 간의 어마어마한 생화학 공정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이 합성됩니다. 그 콜레스테롤이 혈행을 타고 정소나 난소 쪽으로 이동을 해서 호르몬이나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 이용되게 되죠. 콜레스테롤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신진대사에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간 기능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간이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건 병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자기가 정한 시그널에 의해서 포도당에서부터 에너지원을 잘 만들고 그 에너지원이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거나 단백질로 해서 필요한 곳에 보내거나 지방으로 바꿔서 하는 게 다 간이 하는 역할인데 어떻게 보면 그 몸의 여러 가지 바이오 피드백에 맞춰서 이 정도 콜레스테롤을 합성한다라고 하는 게 유전적으로나 체질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날 뭐 굉장히 많은 기름기를 먹은 게 아니라면 일정 정도의 콜레스테롤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 시기를 해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렸다 하더라도 원래 어느 정도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간의 기억이나 체질적인 세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그걸 가지고 채소를 먹어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병적인 기전이 아니라 굉장히 생리학적인 기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콜레스테롤은 본인한테는 정상적인 수준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인데 돌아다닌다고 문제가 되느냐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건강한 혈관벽이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고혈압 같은 게 있어서 한 나이가 한 40 넘어가면서 혈관벽이 상했다. 아니면 담배를 많이 피워서 혈관벽이 상했다. 그럼 상한 혈관벽으로는 약간 틈새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상처가 있는 곳에 너무 많은 혈액에 있는 콜레스테롤들이 원래 가야 될 곳은 정소나 난소, 부신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너무 많다고 하니까 이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계속 혈액을 돌아다니다가 그런 데 가서 박혀요. 그럼 박히다 보면 계속 쌓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콜레스테롤이 계속 박혀가면서 썩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나쁜 성분이 되니까 몸에서는 이게 웬 이상한 성분이냐 해가지고 또 염증이 더 돼요. 그래서 만성 염증으로 이게 나빠지는 과정이 동맥경화입니다. 그러니까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초기 병변은 고혈압과 담배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 동맥경화의 물질적인 주인공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몸에서 굉장히 귀하게 쓰여야 될 필수 영양소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건강한 혈관벽이라면 가지 않았어야 될 곳에 가서 박히면서 벌어지는 만성 염증이 동맥경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관벽이 안쪽으로 부풀어 올라가다가 약한 혈관벽이 파열되면서
혈전이 생기는 상황이 뇌경색이고, 동맥경화가 바깥으로 파열되면서 출혈되는 상황이 뇌출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애초에 동맥경화라는 사건이 없다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 하더라도 뇌졸중이라는 게 안 생기는 거기 때문에 동맥경화라는 중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몸의 필수 영양소지만 아무래도 혈액을 돌아다니는 콜레스테롤을 줄인다면 동맥경화 양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거를 인위적으로 약물로 줄여보다 보니까 동맥경화가 덜 생긴다 하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는 병이라고 부르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증거를 얻게 되다 보니까 이걸 병으로 정의해야 된다라고 하게 된 거죠.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소스는 계란 노른자처럼 콜레스테롤이 많은 걸 직접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을 직접 흡수했을 때 높아지거나 아니면 콜레스테롤을 합성했을 때 높아집니다. 콜레스테롤 합성하는 소스는 포도당, 탄수화물밖에 없어요. 과학적으로는 생길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소스가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기름기를 먹지 않아도 밥을 먹는다면 우리 몸에서는 콜레스테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채소만 먹는다면 채소 안에는 사실은 뭐 무기질과 섬유소와 이런 것만 있지 탄수화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기름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단백질이나 지방질을 극도로 줄인다면 아마도 반대급부로 탄수화물을 어떻게든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몸에서 이제 합성하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거죠. 뭐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탄수화물 과잉이 이제 비만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열풍이긴 한데, 지방이라는 중요한 성분은 이제 우리가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성분이거든요. 이게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성분은 에너지원입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도 같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삼겹살을 먹으면 중성지방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도 같이 들어와요. 중성지방은 에너지원이라서 운동하면 에너지를 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콜레스테롤은 에너지원이 아니에요. 많으면 쌓여요. 그러니까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해서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들어오면 다이어트를 해도 콜레스테롤이 더 올라갈 수가 있고, 본인 또 지방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했는데 지방이 적게 들어온 것 때문에 우리 간에서는 리바운드로 콜레스테롤 더 많이 합성해야 된다라고 약간 잘못된 생산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콜레스테롤이 조금 올라가는 변화가 생기는 거는 우리 몸에서 거기에 대한 보호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혈액은 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죠. 콜레스테롤은 기름은 아니지만 지질입니다. 그래서 물에 섞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은 혈액에 그냥 넣을 수가 없어요. 물에 녹게 만들어야 됩니다. 녹는 방법을 택배 상자를 만들었어요. 택배 상자를 단백질로 싸버린 거죠. 이 단백질 이름이 LDL이에요. 로우 덴시티 라이포프로틴이라고 하는 저밀도 단백질에 쌓인 안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고, 고밀도 단백질이라는 택배 상자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혈액 안에 택배 상자를 봤더니 LDL이라는 택배 상자 안에 들었네. 아, 너 콜레스테롤만 들은 택배 상자구나 해가지고 이제 난소나 정소나 뭐 이런 데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안 받아. 이제 정소나 난소가 튕겨낸단 말이죠. 그러면 안 받으니까 이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HDL 택배 상자는 뭐냐면 간이 콜레스테롤 이제 아무 데나 막 잘못 뿌렸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서 언니가 가서 좀 청소 좀 해주세요라고 HDL 택배 상자를 이게 보냅니다. 빈 상자를 보내면 HDL 언니가 가가지고 이제 콜레스테롤까지 회수해 와요. 청소해가지고. 그럼 이제 HDL 콜레스테롤 안에는 회수된 콜레스테롤이 있는 거예요. 얘는 이제 귀소 본능이 있어서 간으로 돌아오는 애인 거죠.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은 돌아다니다가 동맥경화를 일으킬지도 모르는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나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HDL 콜레스테롤은 간으로 지금 되돌아오고 있는 콜레스테롤이니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떤 걸 측정하냐면 혈액 전체에 있는 총 콜레스테롤을 측정을 하고요, 혈액 전체에 있는 중성지방을 측정을 해요. 총 콜레스테롤 무슨 의미냐면 LDL 콜레스테롤도 더하고 HDL 콜레스테롤 더하고 VLDL 이런 거 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총 중성지방은 어디에 있건 중성지방을 다 더한 거예요. 이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총 콜레스테롤은 아까 얘기한 좋을 수 있는 HDL 콜레스테롤과 나쁠 수 있는 LDL 콜레스테롤 합친 거기 때문에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낮은 거가 좀 같이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이제 총 콜레스테롤 제가 200이 넘어야 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을 가능성은 있는 거지만 그걸 가지고 전 좋습니다, 나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LDL 콜레스테롤이 얼마냐를 따져보셔야 되는 거고, 보셔야 되는 건 LDL 콜레스테롤만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의 단계입니다. 내가 일반인이다, 내가 50세 이전에 아무런 위험 요인도 없고 동맥경화도 없다, 그러면은 사실 고지혈증을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너무 높다라고 하면 조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건강검진을 하면 대부분 나오실 테니까 LDL 콜레스테롤이 160을 넘는다 하면 조금 생활습관 교정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근데 몇 년이 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약을 먹는 게 나을까라는 걸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동맥경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내가 고혈압도 가지고 있고 내가 담배도 피우고 있다. 그러면 160을 넘는 고지혈증이다. 그럼 약으로 낮추는 걸 굉장히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심각한 동맥경화가 있다고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미 뇌졸중이 왔거나 아니면 심근경색이 온 환자다라고 하면 그때 수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70 이하로 떨어뜨려요. 무조건. 근데 이거는 식이습관으로 떨어뜨릴 수가 없는 수치. 무조건 약을 먹어야 돼요. HDL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의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좀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지 말라. 왜냐면 H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좋은 거긴 한데, 이제 20년 전부터 HDL 콜레스테롤만 올리려고 하는 약을 만들었다가 대부분 실패했어요. 부작용이 더 심했어요. 혈압이 더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은 HDL 콜레스테롤만 올리는 약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저희들이 처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양제나 뭐 이상한 얘기들을 통해서 HDL 콜레스테롤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위적으로 HDL 콜레스테롤 올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치를 신경 쓰는 것 자체가 괜한 신경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HDL 콜레스테롤이 낮건 높건 그건 그냥 의사한테 맡겨두는 게 낫지,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 뭐 오메가3라든지 이런 거 약제를 쓰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행동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중성지방을 굉장히 신경 쓰세요. 중성지방은 잘못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성지방은 에너지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방분을 먹을 때 바로 올라가는 수치예요. 삼겹살을 먹었다 하면 즉각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500 넘어가요. 기본적으로 250을 넘어가면 이제 중성지방이 좀 높다라고 하는데, 단 전제 조건이 반드시 8시간 내지 12시간 금식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침에 와서 아침 먹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하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의원들 같은 곳에서는 그냥 낮에 병원에 갔는데 그냥 피 검사를 시켜가지고 중성지방 수치를 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설마 그러겠냐 싶기도 하겠지만 제가 실제로 당한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들은 잘못된 검사로 인해서 본인이 중성지방이 높다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중성지방과 HDL은 전 가급적 아주 잘못된 수치가 아니라면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총콜레스테롤은 좋은 거 나쁜 거 합친 거기 때문에 보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고, LDL 콜레스테롤만 신경 쓰시되, 그것도 본인의 단계, 내가 정상인이냐, 위험요인 환자냐, 아니면 동맥경화 환자냐, 아니면 뇌졸중 환자냐, 거기에 맞춰서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본인이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높다라고 하면 사실은 고혈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약간 조정할 만한 여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간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좀 많이 먹는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이습관에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한 가지가 있는지 정도가 좀 약간 도움이 되고요. 아무튼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성호르몬이나 아까 얘기한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런 것들 활용 능력도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콜레스테롤의 소모도 좀 많아질 수 있으니까 괜찮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조절하는 거는 좀 태생적으로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뇌졸중 가진 환자한테 스타틴은 거의 필수적인 약제가 된단 말입니다. 약효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을 먹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작용을 느끼게 되면서 부작용이 더 증폭돼서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약이건 리스크와 베네핏, 이 위험과 이득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스타틴이라는 약이 간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온몸에 작용을 해요. 콜레스테롤 생합성은 온몸에서 벌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간 말고 가장 활발한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근육이 제일 많이 벌어져요. 왜냐면 근육 움직이는 일이 많으니까 손상도 많고, 그래서 세포막을 보수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세포막을 보수할 때 콜레스테롤도 손상됐으니까 다시 콜레스테롤 박을 일이 많겠죠. 근육세포는 자기가 스스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다시 보수해야 되는데, 스타틴이 들어오게 되면 콜레스테롤 생합성을 방해하니까 간에서 콜레스테롤 만드는 일이 줄어들게 되죠. 근육세포의 생리활동이 떨어지면서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근육세포가 파괴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임상시험 약물들은 대조군에 비해서 횡문근 융해증이나 근육세포 효소치가 절대 올라가지 않는 약물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성들은 다 통과한 약들이고 이미 시판 후에도 그런 것들이 다 조사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근육세포가 손상돼야만 환자들이 증상을 느낄까요? 손상되지 않아도 나 분명히 근육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해요
라고 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스타틴을 참고 드시는 게 나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걸 스타틴에 관련된 스캔들이 여러 얘기 들은 것 때문에 스타틴이 이렇게 무리해서 먹으면 안 된다는 여러 유튜브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서 조금 느낌이 안 좋으니까 안 먹겠다.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정말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정말로 침묵의 살인자들이에요. 나중에 되면 혈관을 다 망가뜨리니까. 그런데 고혈압 약과 고지혈증 약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불편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불편이 대부분의 경우에 먹다 보면은 적응하면서 지내실 수가 있고, 그 안이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불안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많고, 부작용을 느끼는 게 오히려 약효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걸 수도 있어요.